좋소. 주공을 모시고 동호로 건너가 이 작은 주머니에 들어있는 묘책들을 순서대로 이행하시오. 금낭묘계. 제갈량이 오나라로 원정을 떠나는 유비의 호위무사 조은에게 위기 때마다 꺼내보라고 하며 계책이 담긴 비단 주머니 3개를 내주었던 삼국지 이야기를 뜻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번 맨유전에서 아르테타는 다양한 전술 변화를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카의 위치 변화로 나타났던 전술 변화 3가지를 비단 주머니 3개에 비유하여 다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머니에 담긴 전략은 맨유의 우측 중앙 미드필더 맥토미니를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끼는 같은 라인에 위치하는 미드필더 자카였는데요. 최근 자카는 빌드업에 관여하기보단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번 경기 초반에는 후방으로 내려와서 로콩가와 함께 투볼란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맨유의 공미 브루노가 로콩가를 마크한 상황에서 내려온 자카는 자유롭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맥토미니가 전진해서 자카를 압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틈이 생기나요? 맥토미니가 비운 좌측 포켓 공간이죠. 바로 아스날이 노린 공간이었습니다. 램스데일이 공을 잡고 있습니다. 자카가 깊게 내려와서 맨유의 우측 중미 맥토미니를 유인해낸 것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맨유의 윙포워드들이 좁혀서 센터백을 견제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램스데일이 진첸코에게 롱패스로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맥토미니가 비운 공간은 제주스가 내려오면서 활용하네요. 진첸코가 패스를 잘 넣어줍니다. 물론 맨유의 센터백이 따라 나왔지만 제주스는 조금의 공간만 있어도 공을 받고 돌아설 수 있는 선수입니다. 돌아서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쉽게 센터백에게 걸리고 말았네요. 만약 이 1대1에서 이겨냈다면 곧바로 무방비가 된 맨유의 수비 라인을 공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엔 마갈량이스가 공을 잡은 상황입니다. 역시 자카의 위치가 낮네요. 자카를 압박하기 위해 맥토미니가 자리를 비우고 뛰쳐나옵니다. 이를 포착한 마갈량이스가 전진 패스를 넣는데요. 역시 맥토미니가 비운 좌측 포켓 공간입니다. 이번에 이 공간을 활용하는 선수는 측면에 있던 마르티넬리네요. 따라 나온 상대 우측 풀백 발로와의 경합에서 이겨내면서 중앙으로 파고듭니다. 이어서 반대쪽의 사카에게 전환하네요. 마르티넬리가 안으로 파고드는 과정에서 상대 좌측 중미 에릭센을 끌어냈기 때문에 사카는 방해 없이 1대1이 가능합니다. 사카가 1대1 대결에서 이겨내면서 안으로 파고들었고 좋은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아스날은 계속해서 맥토미니를 유인하며 좌측 포켓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아쉽게 결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전반전 막바지가 되자 자카는 다음 비단 주머니를 꺼내보았습니다. 다음 전술은 좌측면을 버리고 무조건 우측면으로 전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후방 좌측면을 아예 비우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기존 시스템에서는 진첸코가 됐든 스위칭을 한 자카가 됐든 아스날은 항상 후방 좌측면을 점유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두 선수가 모두 하프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빌드업이 시작되는데 좌측에 있던 진첸코가 안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러면 스위칭 플레이로 자카가 좌측으로 가야 하는데 자카는 여전히 중앙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30초가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하네요. 마갈량이 공을 잡고 있는데 좌측에서 패스 옵션이 돼주는 게 아니라 중앙에 있습니다. 좌측으로 공격 전개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아스날은 우측면에 선수를 밀집시키고 패스 플레이를 펼치며 측면 전방까지 공을 운반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를 막기 위해 맨유도 좌측 수비를 강화할 텐데요. 하지만 아스날의 우측엔 좁은 공간에서의 플레이에 능한 외대골, 사카와 같은 유닛들이 있었고 연계 플레이에 능한 공격수 제주스까지 가담시켰기 때문에 꽤나 수월하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대 진영까지 공격을 전개시킨 후에는요? 반대쪽 포스트를 노리는 것입니다. 상대 우측 풀백과 우측 센터백 사이에 좌측 선수 한 명을 배치시켜서 상대 수비를 묶어놓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이유는 맨유의 오른쪽 윙어 안토니가 맡은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안토니는 역습 자원이었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 합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스날은 좌측 먼 포스트에 공간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측에 밀집한 아스날입니다. 좌측 풀백 진첸코가 중앙까지 이동하며 공을 전개하는 역할을 맡았네요. 덕분에 우측에서 선수 숫자가 밀리지 않습니다. 원활하게 패스 플레이가 이어지자 자카는 맨유 수비 라인 사이로 들어갑니다.
상대 우측 풀백과 우측 센터백 사이에 위치하여 두 선수를 묶어두기 위해서죠. 덕분에 먼포스트의 마르티넬리에게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수비 가담하지 않는 안토니의 역할을 역이용한 것이죠. 아쉽게 사카가 크로스가 아닌 슈팅을 택하면서 마르티넬리를 활용하진 못했네요. 이 장면도 우측면으로 전개하고 맨유의 먼포스트 쪽 공간이 노출된 상황입니다. 화이트의 크로스 선택이 아쉬웠지만요. 세 번째 주머니의 비책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부터 자카를 전방 깊숙이 올려서 상대 우풀백, 우측 센터백 사이에 위치시키는 거죠. 대신 자카가 비운 중원은 진첸코가 이동해서 채우고 내려가는 공격수 제주스를 더해 중원에서의 4대3 수적 우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맨유가 이런 수적 우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센터백이 제주스를 따라가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우측 센터백의 경우 자카의 위치 선정 때문에 묶였고, 좌측 센터백은 만약 자리를 비우면 순간적으로 사카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 상황입니다. 자카가 높게 전진해서 상대 우측 풀백과 우측 센터백 사이에 위치했네요. 진첸코가 자카의 자리를 메꾸면서 우측 중미 맥토미니는 진첸코를 맞습니다. 그럼 반대쪽의 좌측 중미 메릭스는요? 원래 외대구루와 대치구도에서 제주스까지 2대1에 처했네요.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 구도를 이용해서 제주스에게 전진 패스가 들어가고 상대 진영까지 원활하게 공격 전개가 이뤄집니다. 이 장면은 진첸코가 중원에 가담하지 않고도 효과를 봤던 장면입니다. 브루노가 로콩가를, 에릭센이 외대고르를 마크하고 맥토미니가 제주스를 마크하면 아스날이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진첸코 없이도 효과를 봤던 걸까요? 자카가 전방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마크맨 맥토미니에게 혼동을 준 것입니다. 맥토미니는 재빨리 마크를 바꿔 내려가는 제주스에게 붙어야 했지만 자카에게 정신이 팔린 탓에 제주스를 놓쳤고 제주스는 자유롭게 공을 받고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아스날은 결국 맨유에게 뒷공간을 털리면서 3대1로 패배했습니다. 비단 주머니의 비책들이 물거품이 돼버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전술 변화를 여러 번 가져가면서도 통했던 공격 전개 과정, 공격 의도, 그리고 감독이 추구하는 상대가 예측하기 힘든 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아스날은 이전과 달라졌다는 게 느껴집니다.